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지식재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컨셉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이 인공지능 또는 외부 서버와의 통신에 따른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요. 예,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차도 보면은 핸들에 손은 잡으라 그러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이 선이 분명하게 보이는 데서는 이제 크루즈 기능이라 그러죠. 예, 이 속도 조정 해가면서 제가 설정한 대로 속도 조정, 간격 조정 해가면서 선 따라서 잘 달립니다. 예, 요즘 그 정도는 굉장히 보편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진 보시면은 운전자 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 많아요. 운전자 자고 있어요. 테슬라를 이제 맹신해서 오는데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 기능이 테슬라가 전기차라서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의 사실 핵심 기능은 이겁니다. AI 기반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 압도적인 기능이에요. 주변 차량 감지, 잠재적 충돌 방지 및 주차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고속도로 IC 입구도 인식해서 자동으로 진입이 됩니다. 타사 이게 전혀 안 돼요. 여기서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핸들의 사이에 얘는 손 떼고 자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 정도로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고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계속 해드렸어요. 지금도 이 오토파일럿이 딥러닝을 통해서 경쟁자들보다 훨씬 빨리 멀리 똑똑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스타트업은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나온 회사들이 많은데 현대, 기아 뭐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차도 후진데 진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 저는 안 타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우리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이상한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식을 잘 모르는 일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본은 AI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우리나라 AI 택시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동경과 나고야 지역에서 2016년부터 AI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기술은 안 꿀려요.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택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장착하고 있고 지역의 인구 통계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과거 13년간의 승하차 데이터, 택시 운행 데이터, 날씨, 건물 데이터, 통신회사 단말기 데이터, 전파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이제 보도자료 타이틀을 찾았습니다. AI 택시 본격화 시대. 한국은 제자리 걸음, 일본은 질주. 인공지능 지원 시스템 확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제자리 걸음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약 조건인 법률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 말 안 해도 아시죠?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마음 저도 뭐 충분히 이해되고요. 우리나라 국회는 산업 발전에 도대체 기여는 안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의 AI 택시 운행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면 2020년 일본 도쿄 시내를 달릴 무인 택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미래요. 지금 2024년이니까 도쿄 시내에서도 이제 무인 택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이게 이제 상용화 하겠다는 거예요. 요 코앞까지 지금 와 있어요. 상용화 코앞까지.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아요.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벽 부딪힌 자율주행, 현대차 미국 파트너 투자 중단. 현대차 그룹, 그다음 이제 액티브라는 회사, 중자 중단 및 지분 축소.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를 보면은 인텔 모비라이, 구글 웨이보, 바이두, GM 크루즈 이 애들도 지금 사실 이제 테슬라보다 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는 애들인데 거기서도 현대차, 액티브 모셔널 얘들이 지금 5위 많이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까마득하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깝깝하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여기에 현대 기아에서 투자할 생각이 있는 건지 뭔가 이제 좀 타진할 생각이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예, 일본의 AI 택시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은 손님이 있는 곳을 예상하고 그곳으로 이제 안내하는 시스템. AI 택시가 손님을 태우는 적중률은 95%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 이게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70대 이상 인구가 제가 알기로 25% 넘어갔어요. 고령화 시대. 일본과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고 일본이 시행착오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뒤따라가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점에서 AI는 왜 우리가 앞서 나가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 교통 약자가 되는 이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왜 전혀 공부가 안 되고 있는지 좀 답답해요. 예. AI 택시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한 대당 900엔, 약 10,000원 정도. 일본. 정말 정부에서도 그렇고 파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AI 택시 운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AI 택시 도입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들 예, 용매는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죠. 부족 현상.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700만 명에 이르는 고령자들의 이동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려. 우리나라는 이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 연구라든지 특히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 전혀 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은 기본 택시에 AI를 탑재하는 형태인데 현행 기술은 이동 예측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고 고령자의 이동권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6년부터 일본은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 자율 주행 형태 AI 택시 운행 이력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2020년 동경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이제 2018년 9월부터 자율주행 택시의 주행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국제화 수준에 맞추겠다. 과시도 하고 2021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운행하는 AI 택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 레벨 3 단계 운영을 했었고 동경 중심지 롯봉기에서 이제 오테마치 구간 짧긴 하지만 요 구간을 좀 운영을 했었고요. 좀 보여주기.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정치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삼류. 일본 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한국 정치를 갖다가 일본에다 비교하냐고. 굉장히 막 정색하던데. 걔들이 이제 아마 광을 팔았겠죠. 일본 정치인들이. 쇼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고령자가 이제 많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다양한 주행 시험을 실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활용한 택배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후지사와 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문한 택배를 무인 자동차가 배달하는 형식. 사람을 태우고는 이제 리스키하니까 물건만 태워서 보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시간, 장소에서 택배 수령 가능하다. 이것도 하나의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택배 수령 문제가 지역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활용한 택배 서비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시골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카트차처럼 이제 안정적인 일본 사회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거를 최소화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와지마시 이제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보 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시도했다. 철도 운행이 이제 폐지되죠.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그 근간에 소도시들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철도 운행, 그 기차 역사 없애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버스 노선도 감소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이 이제 이동 수단으로 소형 카트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속 20km 이하 저속 운행. 그러니까 사람 이제 다치는 거를 최소화하는데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직면하면서 상용화까지 같이 이제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기존 도로에 이제 전자 유도선 매립해서 운영한다. 뭐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도 일본에서 이제 언론 언급이 됐었던 기술인데 이러면서 이 그 배터리 이제 핸드폰 배터리
무선 충전하는 기술 있잖아요. 카이스트에선가 이거 아마 이제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자유도선 매립한 데에다가 요거 이제 되도록 밑에다가 같이 까는 건데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기술적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기술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일단 이번 시간에 좀 다뤄봤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많이 다룰 거예요. 많이 다룰 건데 안타까운 거는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율주행 택시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본이 조만간 상용화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약이 없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 멀었다. 특히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교통 약자나 이런 분들의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전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 외에는 지네 밥그릇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AI 기술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갭,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